요즘 캄보디아에서 우리 젊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걸 그냥 단순한 사건 사고로만 보기에는 어딘가 좀 이상한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한 소스가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시각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가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한 개인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이게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는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 또 대다수는 감금이나 폭행,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자료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이론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니,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개인의 안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놀라운 논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지금 캄보디아에서 울리고 있는 이 경고음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캄보디아의 위기입니다. 이 자료는요, 이런 개별적인 범죄 사건들을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거대한 패턴, 바로 방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방치라는 단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진단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에서 말하는 방치가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나라랑 수교를 하거나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같이 발전하고 교류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해놓고 행동은 안 하는 상태, 바로 이걸 방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텐데요. 왼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맹이죠. 서로 악수하고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 자료에 따르면 현실은 뭐야? 바로 방치와 무대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기는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힘의 공백 상태라는 거죠.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이웃이랑 잘 지내자고 악수까지 해놓고 바로 그 순간부터 신경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 오히려 내 얘기를 더 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 말은 즉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책임이 더 커졌는데 이걸 방치했을 때의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방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지정학적인 진공 상태가 어떻게 위험을 불러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인과관계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캄보디아를 외교적으로 방치하면서 일종의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빈틈을 누가 채울까요? 바로 중국이 1대1로 같은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 막대한 돈의 흐름을 따라서 누가 따라 들어올까요? 네, 삼합회 같은 중국의 조직범죄 세력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현재 이미 있던 한국 범죄 조직하고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젊은 한국 청년들이 손쉬운 타겟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와, 국가의 외교가 개인의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리고 이 자료는요, 이게 단순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이 외교 관계는 맺어놓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서 공백을 만들어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이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논쟁적이고 또 도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제 시선을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로 돌립니다. 대체 왜 하필 그들이 표적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냥 너만 잡으면 돈이 되겠다. 이 한 문장이 분위기를 확 바꾸죠.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지정학적인 공백도 물론 큰 문제지만 범죄 조직이 왜 유독 한국 청년들을 노리는가? 그 원인을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개인의 취약점은 뭘까요? 첫째, 오직 돈을 벌겠다는 한 가지 동기만으로 해외에 나갔다는 점, 어떤 더 높은 목적이나 대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하고 돈 많아 보이고 그래서 쉬운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또 방문한 나라에 뭔가 기여하려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 심지어 이 자료는 이런 행동들이 국가 전체에 망신을 주는 일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 해법은 없을까요?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정신적인 차원의 해법,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바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야말로 앞서 지적했던 그런 이기적인 동기를 넘어설 수 있는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정신자세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신적인 이상을 그럼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태권도를 제시합니다. 아니 갑자기 웬 태권도냐고요? 이 자료를 보면요. 태권도는 그냥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신적,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태권도를 수련하면 위험을 보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을 몸으로 익히는 하나의 수련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자료는 이 모든 안타까운 사건들을 국가 전체를 위한 큰 공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외교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 나라 국민 개개인의 정신 자세가 어떻게 한 개인의 안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는지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